네, 저희 저희 회사의 팀이 이제 에자일 코어 팀이라고 하는 팀인데, 이 팀에서 되게 비슷한 미드업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보통 저희는 화요일에서 튜즈데이 톡이라는 개념으로 딱 인원도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서 되게 분위기가 되게 친숙해서 너무 좋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해주시면 그때도 답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에 또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릴 주제는요, 약간은 고를 프로젝트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터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에는 팀 소개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하는 방식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저는 사실은 개발자로서 이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었고, PM으로서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언어를 적용시킨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과정 중에 스테이크홀더들을 설득하고 이런 얘기들을 저는 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부적으로 팀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같이 있는 이제 김기훈 프로 같은 경우는 개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액트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나와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 얘기 먼저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그래도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꿨다 정도만 약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설득들이라고 하는 부분, PM이나 아니면 개발 리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스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데브옵스 환경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거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브 관점에서 본 자바와 고에 대한 이야기를 김기훈 프로가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는 부분이 이제 PM 미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랩업을 좀 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에자일 코어 팀이라고 하는 팀은요, 삼성 SDS의 이제 개발 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SDS 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만든 팀이고요. 저희 한참 화두였죠.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에자일 디자인 띵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외 선진사들에서 직접 가서 그쪽에 있던 것들을 같이 그쪽 개발자들하고 개발을 좀 해보고, 거기에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저희 회사에 좀 맞게 좀 변화시키는, 회사의 어떤 개발 방법론과 그리고 어떤 프로덕트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것들을 위해서 그런 명을 받고 사실은 일을 하고 있고요. 약간 한 3가지 역할자가 있어요. 프로덕트, 제가 이제 PM 역할을 하고 있고, 디자이너와 그리고 개발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센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이게 되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B2B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사용자를 만날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진사나 아니면 그쪽을 보다 보니 결국은 사용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용자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검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가서 모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서 사용자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가장 중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빠른 개발 주기를 가지고,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워터폴이라고 하죠. 워터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개발 주기를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내에서 저희를 인지하는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페어웍인데요.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페어를 합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모조리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페어를 하는데, 이게 이제 페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설득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두 명이 할 일을 왜 그렇게 이렇게 페어로 하면 한 사람 분량밖에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오는 결과들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설득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홀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저희 팀들이 같이 왔는데 여기 디자이너, PM, CX, 디자인 개발자 이렇게 그 셋 어떤 역할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모두 참여해서 개발에 참여를 시키는 어떤 그런 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이제 짧은 주기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해피패스라고 하는 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해피패스를 잡아서 그걸 처음에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용자한테 검증을 이제 끝단에 있는 사용자한테 검증을 받는 거죠. 검증을 받아서 이제 걔가 거기서부터 나온 요구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개발이었던 거죠. 이전 개발은 사실 워터폴이라고 하면 모든 기능이나 이런 것들 기획 단계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물론 스크래치 같은 어떤 스크래치 수준의 그 어떤 이거 만들어야 되고 저거 만들어야 되고 그거 만들어야 되고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그 디테일한 요구사항들은 지속적인 사용자의 검증을 통해서 이제 반복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할자 설명이 그래서 제가 맡은 롤은 PM입니다. 그래서 PM과 데브와 디자이너 사실 이거조차도 사실은 좀 순서 제일 위에 이제 PM이 놓여 있는데 저희 팀은 사실 데브가 제일 위에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은 PM이 작성한 스토리와 디자이너가 만든 화면을 설계 동작하는 제품으로 구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제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좀 이색적인 부분이고요. 핵심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보통 비주얼 디자이너가 많을 텐데 기획하고도 조금 맞물리고요. 그러니까 보통 CX나 UX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동작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PM하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PM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PM 롤보다는 완전히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보다는 프로덕트 매니저에 조금 가까운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액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DNA 이식 중 이런 식으로 기사도 좀 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라든지 외부 회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당면한 당면한 문제들이 어떤 거였냐 하면 이게 as is는 이랬는데 to be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드리기에는 그냥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사실은 AI 관련된 어떤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대회비에 있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중 거기 안에서 그렇게 큰 모듈은 아니지만 작은 모듈인데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사용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바하고 앵글러로 되어 있던 것들을 고와 리액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팀원들이고요. 오늘 사실 같이 왔는데 와서 디자이너, 데브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이제 본론으로 약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고를 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설득들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좀 적긴 했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제가 좀 납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납득이 돼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을 설득한다는 거는 스테이크홀더들이죠. 이렇게 관련된 아키라든지 아키텍트라든지 또 아니면 같이 이제 아까 큰 어떤 프로덕트에서 다른 프로덕트 담당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이제 팀원들과 이제 제 설득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팀원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납득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사실 PM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결과를 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각들을 바탕으로 좀 결론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적당한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페인 포인트를, 예를 들면 고를 가지고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건가, 그리고 이것은 그 솔루션인가 라는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저한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성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개발자들 커뮤니티 많이 나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거 자바로 할 수 있는데 왜 고로 해야 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하등에 고로 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보면 자바 커뮤니티나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자바도 이미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 오히려 고가 그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성능상으로 예를 들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성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적정 성능이고,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자바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의문이 사실 저한테는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렸는지는 사실 되게 엉뚱하게 풀리긴 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를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적용을 하는 건데, PM으로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죠. 개발 속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친구들 개발할 때 속도나 이런 것들이 잘 날 것인가, 그리고 밑에 있는 속도가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성능에 대한 문제죠. 성능과 최적화가 잘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고민도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에 대한 문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에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우려 사항들이었고, 팀 상황이 사실은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쯤에 대한 팀 상황이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정하게 됐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할 때, 새로운 언어를 했을 때 팀 케미가 올라갔었던 경험들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되게 생뚱맞은데, 제가 이제 오픈소스 GIS 쪽 관련해서 오픈소스 활동을 좀 했었는데, 할 때 노드나 이제 고가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서버 API들을 조금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해봤더니 고가 이제 제 경험상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해보니 그냥 단순히 그때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못 짰을 수도 있지만 성능은 더 좋더라라는 어떤 그런 경험, 제 자신의 확신이 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사실 이제 제 모든 문제를 되게 명확하게 해결해 준 사람은 SNL의 유병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는 거죠. 신입사원은 뽑지 않으니까 사실 요건 좀 가려져 있는데, 아니 경력만 뽑으면 나는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말이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렇지,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저희 회사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언어라든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그거를 발전할 생각도 없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 나름대로 어떤 나에 대한 당위성을 좀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있던 팀원들, 아까 프로필 사진을 잠깐 보셨을 텐데 같이 이제 얼라인된 친구들을 보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아니면 되게 소프트하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치고 갔는데, 이제 매니징 할 때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 내부에서는 치열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결국 남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의 문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제 고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는 이런 포인트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를 할 때 성능 얘기를 막 이제 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성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이고요. 근데
근데 이 얘기를 개발자들한테나 아니면 아키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판판이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바로도 똑같은 성능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쪽도 백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설득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쓴 전략은 조금의 노력으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되게 이제 그 시점이 되게 묘하게 소스 코드 제작성은 악이 아니다라는 그 글이 최근에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설득을 한참 다닐 때 예를 들면 자바로 있는 걸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할 때 이때쯤에 올라왔던 글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언어를 채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것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리액트를 이렇게 제작성하고 있죠. 리액트 파이버 같은 걸로 해서 뭐 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법의 단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요즘 트렌드라고나 할까 아니면 저희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근데 바깥을 봐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사스, 레스트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런 포인트들은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포인트가 그런 거죠. 레거시나 아니면 같이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영향성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포인트인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랭글러 패턴 뭐 이런 것들 사실 이거 뭐 뒤져보면 여러분들 API 만들어 줄여서 나가는 그 크게 별건 아니지만 왠지 이름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외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이렇게 거쳤고 팀원들이랑 이제 팀원들한테 이제 이거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은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PM으로서 내가 이건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이거 언제나 우리는 납기가 있잖아요. 납기가 있을 때 이제 이거는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뭐 이렇게 나름이라는 말을 좀 앞에 붙여봤습니다. 나름 오픈소스 개발 방법 적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그 초반에 이제 코드베이스는 그 디벨롭먼트 브랜치를 락을 걸어놓고 저만 커밋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는 모두 저한테 이제 머지 리퀘스트를 날리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GitHub이 아니라 GitLab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게 풀리케가 아니라 머지 리케인 거죠. 그래서 그 코드 리뷰를 이제 초반에 굉장히 좀 빡시게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잘못 짰어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각각의 이제 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액트하고 고를 같이 했기 때문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린팅 툴이라는 게 있죠. 보통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걔를 가지고 돌려서 그 결과를 전달해주고 ES 린팅 툴 이런 부분들을 잘 쓰도록 좀 유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고는 이따가 아마 그 김기훈 프로가 터치를 할 것 같은데 고 FMT라고 하는 포맷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어기는 건 굉장히 눈에 빨리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터치해주고 그렇게 갔었던 것들이 있고요. 코드베이스가 커져서 이제 사실 좀 굉장히 버거웠거든요. 버거운데 아직 이제 제가 버거워하는 걸 개발자들이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지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환경 자체가 이 친구들을 설득할 때 이제 그 폴리글랏이라는 언어가 요즘은 또 굉장히 평범해졌잖아요. 뭐 언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서 무게가 있어야 되겠다고 친구들이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몹 프로그래밍인데 여기 있는 팀원들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전 프로젝트에서 했었던 것들인데 제가 되게 스톡 되잖아요. 어떤 이슈가 생겨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못 지나가겠다 싶을 때 했었던 방법인데요. 이게 때 프로그래밍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페어로 한다 그랬는데 극단의 페어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중간에 맥 한 대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뒤에는 그냥 모니터예요. 모든 화면을 한 화면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시계를 돌려가면서 뭐 10분 만지고 그다음 이렇게 교체를 해가면서 개발을 다 같이 하나의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라인을 보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굉장히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나쁜 점은 벨로시티 확 떨어지는 거죠. 그 순간은 하루 종일 이거를 뭐 2박 3일, 3박 4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루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친구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적용을 할 때
몹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정도 미리 해본 사람이 있는 게 심정적으로는 새로운 언어를 도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 사람 안 다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키나 아니면 스테이크홀더들은 성능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개발자들은 성능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민감하지 않아요. 뭐 좋겠죠 뭐 이런 반응. 네,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고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스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통 웹 스택이 이렇게 구현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저희가 결정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정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정했었던 대부분의 근거들은 아마 GitHub 스타죠. GitHub의 스타를 많이 받은 오픈소스들을 웹 프레임워크나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로 아마 적용을 했던 것 같고요. 좀 어려웠던 거는 웹 프레임워크예요. 예, 두 가지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릴라와 레벨이라고 하는데, 고릴라는 굉장히 플러거블한 아키텍처고 되게 가벼운데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레벨은 모든 기능을 거의 라우팅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땐 저는 아까 오픈소스 GIS에서 웹 서비스 API를 만들 때는 레벨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레벨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팀원들이 막 결정을 하더니 고릴라로 가는데 그 이유는 플러그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아서 붙이는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테스트 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는 기본적으로 테스트에 대한 지원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커버리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액트의 프랙티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테스트 코드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있어서 모킹이라든지 그런 것들 툴이 필요한데 고목이라든지 목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 코드들을 작성을 했다. 아마 테스트 코드에 대한 언급도 아마 김희훈 프로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ORM이죠. ORM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이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게 ORM이 고는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고를 우리가 절차적인 언어로 봐야 될 건가 아니면 OOP로 봐야 될 건가 그런 컨셉 자체도 사실은 아직까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ORM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를 객체로 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ORM을 추천했던 것이 자바 개발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바의 컨셉, 자바의 프레임워크 스택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ORM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GORM, 고름, 발음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얘를 좀 많이 썼고요. 근데 자바의 JPA라든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얘를 좀 쳐다보면 많이 부족할 것이고요. 근데 아니면 그래도 굉장히 쓸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DE죠, IDE. IDE는 저희가 할 때쯤에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도와주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인텔리제이에서 고그랜드라는 애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로 저희 이제 그 전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고그랜드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요. 안 그러면 저는 예전에 서비스 개발을 할 때 아톰이나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라이드라고 하는 거죠. 노드의 npm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고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매니저가 고 get을 가지고 갖고 있어요. 이제 고의 특징이 좀 그런 건데, 뭐든 다 가지고 있는데 약간씩 뭔가 좀 없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약간씩 좀 없는데, 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노드나 보면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로 내가 어떤 게 필요해라는 거 설정을 하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저희가 혼자 개발할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개발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글라이드 패키지 매니저를 썼고요. 얘는 YAML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처음에 좀 얘를 쓰면은 우리가 npm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약간은 조금은 다르게 동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npm이나 노드나 자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드 설명을 드리면
걔가 이제 패키지 매니저로 깔면 끝인데 그 자바스크립트도 순간순간 그 순간 걔를 이제 레퍼런싱 한다는 느낌이라고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빌드 파일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하는데 패키지 매니저로서는 아직 괜찮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를 다음번에 적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좀 보셔야 될 게 고의 스펙 자체가 고겟이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 자체가 조금 더 그 쓸만하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네. 데브옵스 환경을 저희는 이제 구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본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뭐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앵커 아까 사진에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보면 그 사용자가 커밋을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제가 했었던 그 플로우를 그려드리면 그 훅이 걸려 있죠. 젠킨스 git 훅을 통해서 커밋한 소스가 오면 글라이드 업데이트 그러니까 npm 뭐 가지고 그러니까 디펜던시 있는 거 갖고 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돌리고 커버리지를 그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화면에다 띄워주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한 다음에 그 AWS에다가 AWS에 있는 서비스를 스탑을 시키고 저희 바이너리 파일을 옮긴 다음에 다시 재시작시킨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그 보통 CI 툴이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원격 빌드 설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빌드 설정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명령어들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서비스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구성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아까 만들어준 친구가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거를 장표이고요. 네, 이제 저는 일단은 잠깐 물러났다가 일단 데브 관점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와 다르게 또 데브 개발자 관점에서 고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김기훈 프로가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프로입니다. 이쪽에 한명요. 네, 저희 닉네임을 부르는데 킨이 이제 고를 하자고 하셨을 때 사실 저희가 이터레이션 제로 때 이미 구성되어 있던 거는 앵귤러 스프링으로 되어 있던 환경이었는데 일단 리액트의 스프링 부트로 해가지고 이때는 스프링 클라우드까지 고려가 된 상황에서 이걸로 이제 CI 영역까지 다 잡아놨었는데 갑자기 고를 하자고 하셔서 되게 당황스러웠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희 당연히 스프링 기반으로 갔던 이유가 익숙하기 때문이죠. 저희 팀원 개발자 6명인데 6명의 메인 언어가 자바였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새로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냥 자바로 해왔던 게 너무 당연하게 익숙함이었고 그리고 자바 언어가 훌륭하다기보다는 자바가 갖고 있는 에코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스프링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PMD나 관련된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의 서비스 팀이 한 3개, 4개 정도가 있는데 모두 자바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백엔드는 자바밖에 안 해본. 그래서 당연히 자바를 선택했었고요. 네. 근데 왜 굳이 고를 하자고, 가장 큰 이유는 킨이 하자고 해서, 팀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딱 손가락 가리키고 있으면은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킨인데 그래서 킨이 하자고 하고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고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대. 그래서 고 이름도 되게 멋있고 그래서 그리고 아직 개발 시작도 안 했으니까 딱히 안 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가장 큰 거는 그리고 또 자바 말고 아까 폴리그라시라고 했는데 저희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밖에 안 해봐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 프로젝트 했던 C나 이 정도 수준 말고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자바 말고 딴 것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저희 말고 다른 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바로 짜고 있는 다른 팀이 있었는데 저희랑 굉장히 독립적인 모듈인데 저희한테 자료로 배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독립적인 서비스인데 소스 레벨로 디펜던시를 가져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자료로 배포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료를 임포트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버리자.
네. 그래서 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언어를 저희가 선택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바의 문법, 그리고 저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코딩 컨벤션들, 그리고 저희가 뭐 OOP나 FP나 이런 패러다임 수준에서 아니면 쉽게 그냥 저희가 개발하던 디자인 패턴 같은 것도,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프링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개발 기간도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 고를 선택해서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가려면은 그게 굉장히 러닝 커브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고가, 그래서 저희도 고를 하자고 하셨을 때 반나절 정도에 이거에 대해 스파이킹을 했었는데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얘네가 가져가는 철학 자체가 얘네 OOP야, FP야, 절차지향 언어야, 이런 게 얘네 홈페이지에 전혀 안 나와 있고 심플한 게 최고야, 약간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가 뭔가 다 좋은데 뭔가 조금씩 다 비어있는 느낌? OOP로 짤 수는 있지만 OOP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FP를 할 수는 있지만 FP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진 않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언어의 문법 같은 경우는 한 반나절,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깊게 내 걸로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단순한 게 지금 아까 사용하고 계시는 팀들이 아까 손드는 거 보니까 10%, 20% 정도는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쉬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를 조금밖에 안 써봐서 저희 초급 레벨이라 깊은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고에 대해서 이제 초간단 문법으로 장표 3개로 변수를 앞에 뒤에 타입, 변수명 타입, 어사인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제 타입인데, 그래서 정적 타입 언어인데 동적 타입 언어인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단순함을 가져갈 수도 있고, 상수는 그냥 콘스트, 배열은 뒤에 배열 표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이고. 그리고 또 간단한 문법, if, else, 스위치문. 다들 아시는 거죠? 근데 스위치문이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if문 할 때 가로가 없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스위치문이 보통 저희 캐스하고서 뒤로 아래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브레이크를 쓰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브레이크고요. 아래로 내리고 싶으면 false라고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반복문은 아시는 반복문, 포문, 그리고 저희 자바로 따지면 이네스트 포문 같은 포 이치문. 근데 얘네 자바 같은 경우는 두 while문이나 while문이나 포문 3가지의 반복문을 제공하잖아요. 얘는 포 키워드 하나만, 얘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포라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반복문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얘네는 펑션,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펑션 레벨로 펑션을 지원하는데 얘는 다중 리턴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리턴 AB, 뒤에 저쪽 맨 끝에 있는 int가 리턴 타입이고요. 그리고 구조체, 얘네는 클래스를 가져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하고, 구조체 네, 저희가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 펑션을 저희 메소드라고 부르잖아요. 얘네도 구조체에 속해 있는 저 아래 펑션하고 가로 열고 s하고 구조체 타입명을 써주면 저게 메소드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 구조체, 메소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그래서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저희 클래스처럼 사용하면 OOP스럽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펑션만 가지고 쓰면 그냥 절차지향 언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펑션을 또 다른 펑션의 타입으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펑셔널 프로그램도 가능한.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는 이 접근 제한자라고 해서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티드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바 시험 볼 때 이게 여기서 접근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얘는 단순함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맨 첫 글자가 대문자냐 아니냐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면 내 패키지 외에서 볼 수 있고, 소문자면 내 패키지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접근 제한자는 이제 퍼블릭, 패키지 레벨에서 퍼블릭하냐 프라이빗하냐만, 네, 되게 재밌죠. 대문자냐 아니냐 가지고 저걸 판단하더라고요. 네, 구조체나 메소드나 펑션이나 이런 필드나 다 동일하게 대문자냐 아니냐. 네. 네. 자바 키워드가 한 50가지 정도, 이게 1.5, 자바 1.5에서 한 5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바
한 6년, 8년 정도 개발을 하면서 안 써본 키워드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안 써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고가 키워드가 25개밖에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미 써보셨을 거예요.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그게 다 맞을 거고, 이게 뭐 디퍼나 저런 정도 수준만 좀만 하면 되는. 그래서 랭귀지 이 책도 자바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가 있고요. 네. 세상에 두 종류의 개발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 중괄호를 내리는 사람과 올리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if 타입을 하면서 else if 같은 경우는 저기서 한 칸 내리거든요.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가독성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엔터를 치면 안 돼요. 네, 아래로 내리면 안 되도록 강제가 컴파일 에러가 나버리기 때문에.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고 FMT라고 해서 자동으로 고 소스 코드를 포매팅을 해줘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엔터를 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소스가 동일한 소스 코드 포맷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가독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좋다는 거고, 맨 마지막 단어 저 처음 봤는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스페이스를 칠 거냐 엔터를 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 그런 내용이. 그래서 되게 난 무조건 라인 수를 적게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처럼 썼는데 고의 포인트를 돌린 순간 아래처럼 네, 중간중간 스페이스 들어가고 엔터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자동 포매팅을 해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되게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네, 자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한번 작성한 걸 어디서든 돌릴 수 있다. 네, 고도 당연히 네, 고 빌드하면서 앞에 OS 이런 걸 지정해 주시면 그 OS 레벨로 네, 자동이 빌드가 돼서 딱 빌드 파일이 하나 떨어져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 자르 파일이나 와르 파일로 묶였을 때 걔가 실행하기 위한 JRE가 런타임 환경이 구축이 돼 있어야지 그 위에서 자르를 돌릴 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저 빌드 파일 하나 실행 파일로 떨궈지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저 실행 파일 하나만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굳이 네,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리액트랑 고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리액트 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저거더라고요. 뭐 임포트 하는데 상대 경로로 현재에서 상대 경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리팩토리 하는 순간 저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자바 같은 경우는 클래스 패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패스 안에서 이제 계속 찾아나가는 방식인데 고 같은 경우도 이제 고 패스를 해서 고 패스 밑에 소스를 루트 경로로 보고 네, 이렇게 다 임포트를 해나가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외부 라이브러리 맨 위에 이렇게 깃허브의 고릴라 먹스를 보는 거나 아니면 깃허브의 제 개인 패키지를 현재 이 소스를 작성하고 있는 패키지나 동일하게 동일 레벨로 맨날 깃허브부터 그리고 표준 라이브러리는 그냥 저런 상대 경로 없이 되게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고 제일 제가 고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이 타입 시스템인데 네, 저희 자바를 하다 보면은 자바는 OOP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타입이랑 이 타입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릴레이션 관계를 맺는 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내 포이치문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왜 포이치가 돌지 막 위로 따라가다 보면 이터러블을 상속하고 구현하고 있고 막 이런 굉장히 하이라키 구조가 깊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인터페이스 덕인데 덕을 저 오리를 구현체 하기 위해서 저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명시를 해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아래처럼 다운캐스팅 형변환이 어사인이 가능하도록 되는데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그 타입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클래스 아이언 그리고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고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아래 구조체 메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아래 보시면은 덕 타입에다가 도널드 덕 타입을 어사인을 했는데 그 어디에도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고가. 그죠?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그 타입의 릴레이션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거를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저희가 흔히 동적 타입 언어에서 덕 타이핑이라고 하잖아요. 만약 어떤 새가 오리처럼 걷고 헤엄치고 꽥꽥거리고 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그 새를 그냥 오리라 부른다. 그러니까 그 타입이, 얘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보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꽥이잖아요. 꽥. 메소드를 저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은 만족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 만족시킨다라는 말 쓰는데 저 인터페이스를 만족만 시키면 어사인이 가능한 저런 동적 타입 언어에서 나오는 속성들도 많이 갖게 되고요. 동시에 저희 스레드 자바에서는 new 스레드 해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스레드 러너블 타입 넘겨서 런을 시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를 스레드 돌리고 싶은데 앞에다 고 키워드 딱 그거 하나만 박으면 고 루틴으로 스레드가 도는 굉장히 단순한 문법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테스트 케이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표준 라이브러리로 테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JUnit 쓰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저 테스팅이라는 표준 라이브러리 임포팅해서 사용하면 되고 아래 펑션에 맨 앞에 테스트 프리픽스만 붙여주시면 그냥 테스트 코드로 테스트 케이스 하나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고의 기본적인 커맨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테스트 커버리지까지 얘네가 측정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텍스트 실행 커버리지 결과도 XML로 떨궈주고 HTML로 바로 변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정말 앞에 레스트 컨트롤러만 좀 작성을 해봤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흔히 자바 스프링으로 짜면은 레스트 컨트롤러 하나, 이거 스프링 부트 소스여서 스프링이랑 같은지 모르겠는데 레스트 컨트롤러 하나를 선언하고 그 안에 저희가 필요한 객체들에 대해서 오토 와이어드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리퀘스트 매핑을 해나가는 그거고 아래는 고로 작성한 건데 네, 여기서는 이제 라우팅, 저 리퀘스트 매핑 해주는 소스 같은 경우를 저희 고릴라 먹스를 통해서 라우팅을 지정해주는 게 첫 번째 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저게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링 할 거는 핸들러를 작성해주는 굉장히 비슷한데 뭔가 자바가 더 간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단순하다고 했지 소스 코드가 코딩이 쉽다는 말씀을 네,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프링 테스트를 하려면은 네, 저기 이렇게 러너는 스프링 러너를 사용하고 레스트 컨트롤 이제 MVC를 해서 저희 필요한 거에 목빈 저 모킹을 해서 저기에서 네, 저희 목객체에 대해서 저 스터빙도 하고 이렇게 쭉 실행을 하는데 네. 사실 이런 모킹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바가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모킹 해주는 객체에 대해 모킹은 자바가 훨씬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고 같은 경우에 그 모킹하고 스터빙하는 거에 되게 특성이 있는 게 저희가 이 타입, 아까 타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 모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하나의 인터페이스 지정하고 거기에 만족만 시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만족시키면 나머지 소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식으로 스터빙을 하는 방식인데 아까 이거는 고목이랑 목젠을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바가 더 심플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이 5월 달에 순위를 좀 봤는데 네, 자바가 제일 위고요. 네, 부동의 1인 것 같고 1, 2, 3, 4, 5위까지는 되게 메이저 언어인 것 같고 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른 언어랑 되게 다른 게 1년 차인데 작년에 42인데 지금 16위까지 올라와 있고 심지어 위로 화살표가 2개나 돼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인 것 같고 아무래도 구글 파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만들어진 게 도커나 큐버넷이나 etcd나 인플럭스DB나 뭐 엘라스터치의 파일비트나 이런 것들 비트 시리즈들이 고로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능이나 안정성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얘네가 답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 많은 또 하나 이제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앵귤러 2에서 리액트로 왜 변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웹 개발 그렇게 성숙하진 않기 때문에 답변이 되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 앵귤러 2 같은 경우는 일단 타입스크립트 가는 거에 대한 런닝컵을 가져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앵귤러 같은 경우는 웹 MVC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웹에서 컨트롤할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뷰만 컨트롤하자는 뷰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뷰 컴포넌트 재사용이 되게 많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앵귤러에 리액티브로 할 수 있지만 되게 그 무거운 걸 가져가는 것보다는 리액트가 좀 더 가볍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리액트를 갔었어요. 네, 받아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개발을 했고요. 개발한 중에 사실은 그 자바 개발자하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더 빨리 했을 수 있겠다.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이 필요한 거고 사실 결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PMTing이라는 주제로 이제 PM이 이제 얘기를 이제 결론을 어떻게 제가 지금 마음속에 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저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이제 제가 마음의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했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문제들 개발 속도 그리고 최적화 품질 뭐 팀 케미부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사실 이제 모두가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자바를 하게 되면 그 편차가 이미 되게 많이 난 상태에서 팀원들이 보통 세팅이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누군가가 주도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PM이 주도권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뭐 PM이 주도해서 좋은 건 꼭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 뭐 일단은 뭐 크게 이제 굉장히 그 개발자들이 누군가가 뭔가 굉장히 팽팽한 구도로 갈 수 있도록 되게 긴장감들도 굉장히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지금 저희 팀 에너지가 아마 저 액트 팀 내에서도 굉장히 거의 제일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PM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주는 긴장감들 뭐 아마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든 그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것을 할 때 기대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보다 큰 허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아까 뭐 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결했었던 것도 또 있지만 그 저희가 이제 어떤 허들들을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구글 검색, 뭐 스택 오버플로우 뭐 그런 아니면 깃허브의 오픈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성숙하지는 않은데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개발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보면 그 스타수도 비교해 보면 자바가 예를 들면 하나의 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막 3,000개, 4,000개 막 일주일 만에 받는다니 뭐 그런 일들은 그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얘를 좀 뒤져보면 얘가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언어 자체가 그렇게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밖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고 커뮤니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주로 이제 그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보면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중국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거는 중국 개발자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글이 만들고 구글이 주도를 하지만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들 볼 수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지표를 저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스토리가 세팅이 되고 개발자가 그걸 딱 가져가서 걔가 이제 릴리즈 될 때까지의 시간이거든요.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 굴곡이 이제 높아질 때에 굉장히 저희 프로젝트에 어떤 허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UI 자체가 크게 바뀐다든지 뭐 그런 포인트죠. 그래서 보통 에버리지가 2day 만에 사실은 그 유저 스토리가 소화가 되는 게 에버리지인데 저희는 3일 정도 지금 이제 3일 정도면은 저희가 러닝 커브까지 포함을 하면 꽤 괜찮은 수치고 네. 벨로시티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길어진다고 하면 그런 그 개발 속도 자체는
결국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좀 들었고요. 테스트 커버리지, 여기는 리액트 소스 쪽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액트 평균, 저희가 이제 코드에 대해서 그 커버리지를 내는데, 액트 평균이 88%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테스트 코드를 무조건 작성하기 때문에, 뭐, 다른 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리액트를 짰을 때에는 93%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정말 지금 100%는 고는 달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늘 만들 때 이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코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품질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었던 부분들, 테스트 코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사용자 스토리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 스토리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약간 립서비스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해피패스가 끝나고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래서 목업을 처음에 보여줬을 때 이게 해피패스고 이렇게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사용 제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본 것 중에 최고인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었던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정도로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더라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요. 아까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대체제로 보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거의 뭐 성전이라고 할 정도의 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자바 커뮤니티에서는 뭐 성능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나오고 고는 또 고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사실 해서는 잘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호응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언어 폴리글랏 써서 굉장히 많은 보안제로서 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프로젝트는 굉장히 더 성숙해지고 유연해지고 좋은 구조들로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팀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액트 쪽 테스트 만드세요? 예, 만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리액트에다가 약간 jQuery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돼서 걔를 좀 썼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테스트할 때 어려운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되게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달라가지고. 네. 네. 새로운 다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네. 자바랑 고랑 여러 가지 랭귀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면 네. 고를 더 선호하게 될 것 같나요? 일단 개발자 관점인가요? 아니면은 그 PM 관점인가요? 상관없이요. 네. 되게 좀 엉뚱한 대답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노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아마 자바를 만약에 되게 크리티컬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자바를 결정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얘가 뭐 모놀리틱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대안은 없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실 이거저거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프로젝트에서 노드.js 안 하시는 이유는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개발자 그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사실 노드는 제가 혼자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노드보다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고라는 언어들을 좀 같이 하면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높일 때 그 노드는 완전 생소하다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는 이 친구들이 전혀 생소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질문하신 거에 답변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자바를 쓸 거냐 고를 쓸 거냐 물어보시면 다음에 웹 개발을 한다면 저는 자바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자바냐 고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 선택해 저것 선택하기보다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웹 개발을 봤을 때는 자바로 하는 게 좀 더
더 많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더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진 오프소스를 보면 다크나 이런 시스템 랭귀지 레벨의 코드가 더 많거든요. 그쪽에 성능 이슈가 더 많고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거를 한다면 고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네. 개발자 입장에서 자바 대신 고를 썼다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장점이다 라고 한다. 한 가지만 제일 좋은 한 가지만 뽑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뽑을까요? 없을 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를 좋아하고요. 네, 고가 일단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되게 자바를 개발할 때는 되게 그 롯데 같은 통큰 블럭 있잖아요. 그 되게 큰 레고를 조립하는 느낌이라면은 고를 할 때는 되게 나노 블럭 가지고 노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되게 커플한 느낌이었어요. 그게 좀 더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 소스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소스 레벨에서 웹 개발이지만 되게 명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자바에 많이 숨겨져 있는 그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많이 숨겨져 있는 걸 저희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되게 명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게 좀 더 재미가 있었어요. 언어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고 뭐가 더 이런 상호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재밌었어요. 혹시 저희 팀원들 중에 혹시 반론 없으신가요? 네,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여기서 네. 이상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